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봉 원장의 내 짱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4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래 이제 강의하는 게 이제 구미에서 시작된 자아자부심의 발전이 이제 퍼져가지고 중국, 일본 이렇게 해서 한국까지 왔는데 우리 한국이 제일 늦은 상태죠. 이 자아자부심이나 외국 문물을 수입하고 서로 이제 알아보고 장사도 하고 열린 마음으로 뻔하지 않습니까? 대원군의 세국 정치는 좀 외국하고 길을 막고 있으니까 뭐 너무나 뻔한 사실이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조선 말기나 중엽 때 신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외국의 문물을 북경, 중국에서 터득해가지고 이제 이 문화를, 외국 문화, 서양 문화를 이제 습득을 한 게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한 사신들이나 공무원들이 북악파라고, 뭐 박제가 박쥐가 내남 박쥐원이든가요. 하여튼 북악파, 천주교도 하고, 정약용 씨가 아마 시정학파죠. 그 사람도 이제 성리학을 공부를 했지만 속으로는 이제 개화를, 서양 문물의 이제 월등함을 이제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과학적이고, 또 사실 언제 어느 강의에서 이야기했지만 다산 정약용 씨가 우리나라의 뇌짱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제일 늦었어요. 이 동북아 삼국 중에서. 일본은 100년 차이가 있고, 중국은 일부가 이제 개화가 시작되는데 이제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일본이 빨리 이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는 국민성 자체도 있으려니와 그분들은 이제 외래 문명을 받아가지고 쓰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지만 고집스럽지 않게 호기심을 가지고 빨리 이제 외래 문명을 받아들인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제 한국이나 중국은 이제 왕이 있기 때문에 외국 문물이 들어오면 자기의 왕의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필사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조금 그게 다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빨리,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교, 그러니까 사무라이들도 유교파가 있고 서양파가 있고 그렇게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사무라이 그 정권을 가지고 있는 막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한국은 이제 제가 제목을 책에서 말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암울하게 자아와 자부심이 바닥난 한국의 근대.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하려고 타이틀을 정해봤는데 이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거예요. 암울하다고요. 이게 자부심이 굉장히 다운되어 있어가지고 늦게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자부심이 바닥이 났다. 근데 우리나라의 자부심이 조금 있고 그런 때는 아마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조 시대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조선의 초기 때는 그래도 힘께나 있고,
국가의 곳간에 쌀도 있고 그리고 문물이 좀 잘 돌아가는데 말기는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비극적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거울 삼아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지금까지 강의 중에서도 중국이나 일본의 자부심의 중요한 그 대목이 월등하게 포텐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부를 않고 그리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단 국민들이 나서야든지 또는 어려울 때는 이제 대통령의 이제 깃발 아래서 그렇게 시작하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의식계획이랄지 그게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의식계획의 성과가 5% 10%만 되더라도 앞으로 10년 내에 대성공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주 노력하고 또 뭐 이게 무슨 대화를 할 때 자부심을 이렇게 탐구를 할 때 항상 낙서를 한다든가 종이에다가 쓰면서 자기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 뭐 적당히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부심 탐구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노트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신중하게 깨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부심의 탐구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기성세대가 있다면 자녀들을 시키지 않는데 기성세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새로 뭐 일어나는 신세대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유아 교육을 시키며 굉장히 어렵다고 유아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국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20년 30년 전에도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늦어요. 지금 계속 또 늦어질 거예요. 좀 답답하더라고. 그러니까 자부심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해서 대한제국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대한제국이 벌써 시작할 때는 벌써 이미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먹혀버린 이후에라고. 그러면은 일본은 가만히 뒤쪽에서 제국하네 돈 빌려줄까 하면서 돈도 내주고 그러니까 이제 말기에 고종이 정부에서 곳간이 돈이 없어요. 다 말라 빠졌는데 어떻게 그것을 뭐 대포를 사고 총을 사고 또 뭐 자부심을 기르고 부강을 할 수 있겠어요. 이미 다 넘어간 상태라고. 그러니까 이제 좀 슬프죠. 인간적으로 봐서도. 그러니까 유기치라는 사람이 좀 이제 자기 국민한테는 월출한 사람인데 조금 나쁜 마음으로 탈환론. 지금도 탈환론 있잖아. 일본 사람들은 기타 아시아 국민들을 국가로 인정을 안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고.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인 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라고. 일본 젊은이들은 아시아 사람들은 별거 아니니까 따로 두고 자기는 유럽 국민들의 편에 서서 그렇게 생각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에서는 서태후가 섭정을 하는 후부터 바닥이 났고 우리나라는 정조에 돌아가신 후에 세도 정치와 대웅문의 국제 정치에 익숙지 못해서 그렇게 됐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국제적인 외교나 안보에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외국에서 이제 그런 문물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개인주의고 국민한테 권리를 많이 주는 그런 문화가 되면은 고종부터서 자기 왕권을 뺏길까 무서워서 아주 문을 닫은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나라가 발전을 하겠어요. 그래서 대한제국은 그래도 작지만은 일본은 그렇게 빨리빨리 승리했는데 조선은
인내와 끈기를 발휘하는 정신을 이제 보여주기는 했는데, 근대 국가로 대한제국, 그러니까 그 13년 동안 계속됐어요. 대한제국이란 13년 동안 계속됐는데, 그나마도 짧고 미약하지만은 자주 독립의 기치를 세워가지고 근대라는 개인주의, 합리주의, 과학적 성향을 갖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근대화가 늦었지만은, 한국 근대화는 개항에서부터 3.1운동까지 그래도 명맥을, 정신은 이제 나라는 망했지만, 국토는 이제 망했지만 정신은 살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자부심이 적실히 필요하고, 더 도약할 수 있는 이제 반작용이라는 거 있잖아. 이게 일본한테 무시당하고 자꾸 중국한테 무시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깨어나서 바로 회복을 시켜야죠. 그래서 엄연히 이제 한국은 땅을 잃었어도, 정치를 잃었어도 정신적인 사회문화적인 명맥과 독립을 유지했다고 보아도 좋다.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시대와 한국전쟁에서도 잘 견뎌냈고, 근데 이제 뭐 자부심에 관한 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데,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은 일제시대,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에 우리의 지도자였던 이광수 소설가, 그분 다 최고의 지식인들이죠. 그 다음에 안창호 두 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민족 개조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개조론은 자아혁신, 그렇게 안창호 선생이 말씀하셨는데, 전 이광수 씨는 이제 그 루신, 아큐 정전을 집필한 그 시대의 인물입니다. 중국은 루신이지만은 이광수도 있고 안창호도 계셨고. 근데 우리가 조금 민족 국민성을 볼 때 열등감이 있고, 패배적인 그런 이제 식민지 상태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민족의 성격적인 결찰이 일어나서 과학을 동원하고 민족해방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광수 씨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한 번에 다 못한다, 독립을 못한 상태니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주장한 거죠. 민족 개조를 하기는 하되, 그리고 이제 민족 개조론을 이제 안창호 선생이 먼저 이제 제창을 했는데,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광수 씨가 이제 글을 잘 쓰니까 문화정치를 문화정치 또는 문화운동을 벌려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지식인층, 특히 외국을 많이 하는 서재필 박사, 미국의 의사였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안창호 선생, 이승만 씨도 상당히 걸출한 지식인이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독립운동에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 문화를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이광수 씨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하고 문화를 해가지고 올려놓으면은 자연히 우리나라가 이제 자부심이 올라가가지고 독립을 하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조금 소극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국민 개조론을 이제 펼쳤어요. 그래서 그러지만은 안창호 선생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게 아니다. 그렇게 운동만 교육만 하면 어느 세월에 독립을 하느냐. 그래서 하나의 긍정적으로, 그리고 이거 이제 예를 들어 무장투쟁도 불사하는 그러한 열정으로 하고, 그분이 이제 독립협회도 다 같이 신문학 운동도 했고, 또 나라 힘을 올리기 위해서 민족의 실력을 올려주고,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그래도 제일 점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인정을 해주고 추앙을 받지 않습니까? 그 대신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광수 선생이 그렇게 지식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좀 소극적으로, 아마 이 문화정책, 문화운동 그런 것이 사실은 일본 정부에서 문화정책을 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강제적으로 무장을 사용해가지고 압박을 했는데 이게 통하지 않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거든. 그래서 총독부에서나 일본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문화정책을 펴자. 그게 아마 1920년대일 거예요. 근데 이광수 씨가 이제 이게 민족개조론을 발표한 게 그러니까 2년 후, 1922년도. 그러니까 좀 기회주의적인 그런 것이 있고, 아마 여러 가지로 봐서 독립이 좀 어렵겠다고 소극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치열하게 독립투쟁을 안 했어요, 이광수 씨는. 그냥 편안하게 지낸 거죠. 그러니까 친일파로 낙인이 찍힌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제대로 배워야 되고, 그런 것을 인식하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광수 씨는 실력을 향상시킨 이후에 자격권을 결정한다든가 우리가 주장해야지. 그런데 참고로 이제 자부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광수 선생님이나 안창호 선생님이나 똑같아요. 의식개혁의 그 목표가, 그러니까 자아의식개혁이죠. 첫째 이제 소개를 하면 그걸로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거짓말과 속이는 행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때 당시도 우리나라의 의식구조를 뭐 나쁜 것은 나쁜 거지 뭐요. 뭐 딴 것도 좋은 말도 있는데, 두 번째 공상과 공상, 머리만 생각하지 말고 의무를 다 해야 된다. 뭐 권리나 의무나 책임을 안 지고 맨날 약속만 지키고 안 지키면 지금도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 그때 당시에도 그랬는데 우리 지식인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내용만큼은 어떻게 이제 그것을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안창호 선생님하고 이광수 선생님이 달랐지, 그 내용은 똑같다고. 서로 보완하고 같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제시한 것을 그대로 따라 옮겨가지고 이광수 씨가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똑같다 이 말이죠. 표리부동과 약속을 잘 지키라 합니다. 표리부동 반복 없이 제대로 하라. 그리고 우물쭈물쭈물 하지 말고 오름이 있으면 매진하라. 그러니까 뭐 결심을 하면, 결단을 하면 국가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개인보다도 단체, 사보다도 공, 사회봉사, 덕을 지키라. 여섯 번째, 전문 학술과 기회를 다듬어라. 지육.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근검 저축하고 경제적인 독립을 하라. 경제. 청결하고 운동을 많이 해라. 그러니까 이게 삼육,
덕체지를 잘해서 국민의식을 높여줘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그때도 그렇게 의식의 어떤 부분이 좋고 나쁜 것을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저도 한국병을 분류를 할 때도 한국병 그 내용을 뭐 200가지가 됐는데 내가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그걸 추천해서 만들어낸 한국병이 200개가 이상이 되는데 내가 분류를 잘해서 알기 쉽게 또 현대 의식구조에 어울리게 분류를 해서 발전시키고 또 그런 개념이 있으면 또 거기에 붙여서 좋은 의식구조도 많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음 강의 때부터는 이제 아주 자부심의 에센스, 진국. 그게 이제 우리 현재 젊은 심리학자들이 강의를 많이 하고 많이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사실 그 부분은 전문가한테 맡겨야죠. 나는 내과, 신장내과 의사니까 그것만 해도 되는데 살아보니까 너무나 사회가 좀 후퇴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용감하게 말주변도 없이 열심히 하는데 그걸 잘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 계속 이어갈 테니까 강의가 계속되고 또 되도록이면 재밌게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잘 양해해 주고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